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인간 사회의 시면에 서서 큰 죄를 저지른 악인들로부터 살아갈 자격을 빼앗는 자다. 인간이란 강한 욕망을 가진 생물이다. 난 회사원으로 살기 싫다고. 인생 한 방이야. 이걸로 패배자 인생도 끝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물론 그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아싸! 난 이제 부자다! 욕망은 사람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듭해 쌓은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건 축하에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공하게 되면 종종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사람을 쳤어! 어떡해! 왜냐하면 분에 넘치는 돈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대담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진짜!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그러니까 넌 오늘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았어? 입 함부로 놀리면 너도 죽는 거라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테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처리해줘야 할 게 있어.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 계산은 정확하게 아시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간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가짜는 성공과 양심을 맞바꾼 건가? 안 돼! 그만! 이 쓰레기 자식이! 정도를 벗어난 이에겐 이 고문 소믈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심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지 내 곁에는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게 예전부터 이주인 씨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의 의뢰인은 이 남자다. 언뜻 보면 온화한 성품이 돋보이는 젊은 판매원처럼 보이지만 제 여동생을 육부인 역겨운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건 무언가 마음 깊이 각오를 다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하고. 알바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바로 와. 알았어? 의뢰인에겐 나이차가 꽤 나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0년 전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다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육은 동생뿐이었고, 그런 그의 동생은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여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한 가지에 푹 빠져 있었다. 너 또 그 사람 거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니까. 바로 요리키라는 인기 유튜버의 팬이 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재밌어? 댓글창에 글 남기면 바로바로 답장도 해준다? 그래? 최애가 답장해주면 좋긴 하겠네. 그래서 다음엔 트위터로 DM이라도 보내보려고. 당시 의뢰인은 여동생이 무언가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게 있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즐기는 건 좋은데 뭐든 적당히 하고. 알았으면 밥 먹자. 그게 비극으로 가는 문인 줄도 모르고. 그 후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여동생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아? 기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나 밝기만 했던 그녀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여동생과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나 좀 내버려둬! 미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격한 동생의 반응에 그는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터무니없이 무거운 것이었다. 차가워. 무슨 일이? 눈 좀 떠봐! 어느 날 아침 동생을 깨우러 간 그가 보게 된 건 침대 위에서 차게 식은 동생의 모습이었다. 의뢰인은 이런 현실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동생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어째서? 안 됐지.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나 봐. 그리고 그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뭐야 이건?
그는 그렇게 이 비극의 원흉이 뭔지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여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던 유튜버 요리키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네 예쁜 몸이 보고 싶은데 사진 보내줄 수 있어? 그래도 요리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 녀석은 교묘한 말로 의뢰인의 여동생을 유혹해 그녀의 사진을 손에 넣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진들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한 것이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는 보낼 돈도 없어요. 그래? 그럼 이 사진들은 어쩌지? 그 녀석은 교활하게도 그녀에게 자신이 협박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게 시켰고 나 유명한 사람인 거 알지? 일단 우리가 나눈 메시지 지워봐.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 지워. 네, 이름 좀 날리고 얼굴 반반하면 인생 껌이라니까. 그 때문에 핸드폰 안에 있는 증거는 전부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컴퓨터 일기를 남겨놓은 덕에 미안해.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그녀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일본은 너무 좁기도 하고 살기 불편해서 그냥 필리핀에서 살기로 했어요. 뭐라고?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 그 녀석이 체포되기 전에 해외로 도망가 버린 것이다. 중범죄자라면 또 모를까 소액 피해 및 협박 사건으로는 경찰이 해외까지 신경 써줄 가능성은 작다. 이 범인 인도 조항은 미국, 한국하고만 맺은 상태이기도 하고 대리 처벌은 살인처럼 중범죄에만 해당하는 거라서요. 그게 무슨... 요리키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녀석이 제 동생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겨우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손 놓고 봐야만 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녀석에게 기억을 보여주세요. 부디 제 동생이 그 생명의 무게를 알게 해주세요. 피를 토하며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는 내게 호소했다. 원념과 증오에 점철된 부탁. 알겠습니다. 이번 의뢰 제가 맡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그에게 남은 단 한 명의 가족조차 부조리하게 빼앗긴 그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악인에게 그 죄를 묻고 죄 없는 자의 목숨의 무게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의 사명. 이 개자식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이 이주인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네 놈이 빼앗은 목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피와 살에 깊이 새겨주마. 우선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나는 정보상에게 그 녀석의 위치를 의뢰했다. 그 녀석 원래부터 하는 짓이 저질이던걸. 인기를 미끼로 더럽힌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뼛속까지 쓰레기다 이건가? 그의 소속 사무실 측에서도 몇 번인가 주의를 줬다는 것 같지만 속이의 경일기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서 녀석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냈나? 당연하지. 방송은 꾸준히 하고 있는 덕에 쉽게 찾았어. 녀석은 지금 마닐라에 있어. 정말이지 조심성이라고는 없는 게 풋내기가 따로 없군. 타깃의 꼬리를 잡았으니 다음은 무대 세팅이다. JJ 오랜만이군. 오, 시계 자넨가? 그간 잘 지냈고? 나는 필리핀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다. 이 남자는 JJ로 표면적으로는 필리핀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는 쾌활한 남자다. 목사님, 저 오늘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그래? 아이 그럼 10점만 더 받으면 목사님이 데이트해줘야겠네. 에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얼굴은 쓰레기 새끼, 넌 곧 감전사야. 그래도 마지막 참회 말 정도는 들어주지. 살려. 나와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밖에 숨은 쓰레기들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일본에서 쓰레기 한 마리가 그쪽으로 도망가서 말이야. 고물실을 좀 빌리고 싶은데. 오케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두지. 이쪽으로 넘어오면 연락하라고. 이걸로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실행에 옮기는 것뿐. 루카와, 우린 내일 마닐라로 간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에게 포기한 유튜버에게 태어난 걸 후회하게 해줄까 해서 말이지. 네. 그리고 다음날 첫 비행기로
우리는 필리핀의 마닐라로 향했다. 이번에 마닐라에 가면 JJ가 도와줄 거다.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가끔 마닐라를 방문하는데 그건 일본의 쓰레기들이 자꾸만 마닐라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현재에 도착해서 정보상에게 받은 정보대로 마카티 지역을 둘러보니 물가가 싸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재패니즈 유튜버 최고다. 녀석은 멍청한 얼굴을 한 채 매일 밤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죄를 짓고 국외로 도망친 주제에 꽤나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군 그래. 저 새끼 쥐꼬리만큼도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 잘생긴 건 만국 공통이지. 뭐 일본이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어서인지 빈틈투성이인 건 내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뭐야 너? 네놈 여권에 지옥행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다. JJ의 고문실에서 기구 준비를 마치자 녀석은 때마침 정신을 차렸다. 뭐야 여기? 니네 누구냐고? 쫑알쫑알 말이 많군. 시끄럽긴. 이놈을 위한 참외실이다. 끝내주지. 이제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지 이해가 됐는지 그 녀석은 침을 튀기며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건 범죄라고. 지금 알고 이러는 거야? 적반하장도 따로 없군. JJ 부탁하지. 오케이. 내 말에 JJ는 손에 든 방망이를 있는 힘껏 녀석의 안면을 향해 내리쳤다. 그건 여기까지 도망쳐온 범죄자 새끼가 할 말은 아니지. 실력은 여전하군. 방금 한 방으로 녀석의 이는 전부 으깨졌을 거다. 그 얼굴로는 더 이상 여성 팬들을 속일 수 없겠는걸. 외모가 꽤나 남자다워진 그에게 나는 질문을 던졌다. 너 다 큰 새끼가 10대 여자애들을 속여 먹다니 죄의식이라는 걸 느끼긴 하는 거냐? 하지만 내 질문에 녀석은 정색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그걸 말이라고. 뭐? 내 팬이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한 년들이야. 조용히 입 다물고 내 뒷검목내 따라다니면 되지. 어쩌라고? 뭐? 이 자식 인간이 맞나? 생각하는 게 짐승과 다를 게 없군.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멍청이에겐 자비란 사치일 뿐. 루카와 이 쓰레기한테 지옥을 보여주자. 네. 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뼛속 깊이 새겨주마. 루카와는 수레바퀴 옆으로 가 그곳에 준비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뭐야? 그리고 녀석이 수레바퀴와 바늘 사이에 끼인 순간 쓰레기는 비명소리조차 역겹군.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목소리가 고문실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바늘판에서 떨어져 나왔을 땐 녀석의 얼굴은 수많은 바늘에 의해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었다. 피부를 심하게 난도질당한 탓에 피와 상처로 범벅이 된 얼굴은 얘의 잘난 얼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고문은 산토끼 고문이라고 불리는 고문으로 그 방법은 보다시피 안쪽에 바늘이 가득한 판을 덧댄 후 수레바퀴에 죄인을 매달아 회전시키는 것.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죄인은 수많은 바늘에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게 된다. 돌려! 그러다 마지막엔 붙잡힌 산토끼처럼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꽤 괜찮은 고문이긴 하지만 문헌대로만 하기엔 재미가 없지. 아직 눈 감기엔 이르다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마다 방망이로 안면을 내리쳐줬다. 그리고 난 마지막으로 그 쓰레기에게 기회를 주었다. 어이, 이봐. 너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지? 32만 명이. 그럼 32만 번만 돌리고 풀어주지. 32만 명을 속여왔으니 말이야. 그때까지 견딜 수 있다면 풀어준다니. 나도 참 쓸데없이 친절하다니까. 그로부터 30분 후 50바퀴 정도 돌리자
녀석의 숨이 끊어졌다. 역시 쓰레기 자식들은 두개골도 약하다니까. 이제야 더러운 속내에 딱 맞는 얼굴이군 그래. 이걸로 이번 의뢰도 끝이 났다. 며칠 후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나는 의뢰인에게 의뢰 완료 문자를 보냈다. 이걸 계기로 의뢰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그게 바로 천국에 있는 그의 동생도 바라는 일이 될 테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